도시의 밤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사람들의 눈까지 즐겁게 해주는 화려한 불빛들. 하나의 조명을 밝히기까진 설계부터 시연까지 치밀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 도심 속 고층 건물, 공공재, 그리고 문화재까지 다양한 분야의 조명 연출. 건물의 설계부터 꼼꼼히 관여하면서 공간에 빛을 만들어내는 빛의 연출가, 조명 디자이너와 함께 어둠을 밝히는 조명의 세계로 떠나보자. 야경이 아름다운 도시하면 불꽃처럼 빛나는 에펠탑의 파리, 또 템즈 강변에서 바라보는 타워 브릿지가 장관인 런던 등이 손꼽히죠. 또 한강을 화려하게 수놓는 서울 또한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렇게 도시의 밤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조명이죠. 미래 직업, 뜨는 직업. 오늘은 빛의 마술사라고 불리는 조명 디자이너 정미 대표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조명 디자이너 오신다고 해서 네. 무대 조명이긴 하지만 저희가 조명 좀 신경 써봤는데 어떤가요? 네, 훌륭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조명 디자이너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디든 가면 조명부터 확인하실 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다른 어떤 새로운 공간에 가게 되면은요. 그 공간에 있는 뭐 풍경이라든지 가구나 이런 건 안 보고요. 조명만 보다 보니까 제가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네,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전혀 다른 풍경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뒤에 보이시는 이 작품도 대표님의 작품이죠? 어떤 네. 작품인가요? 네, 뒤에 보이는 작품은요. 그 종합 쇼핑몰인데요. 그 굉장히 그 재미없고 지루한 긴 공간이 있는 통로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뭔가 좀 생명력을 불어넣고 싶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빛과 소리를 이용해서 이벤트적인 조명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간을 지나가실 때 새로운 바닷속을 걷는다든지 꽃밭을 지나간다든지 하는 아주 새로운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사실 이 조명 디자이너 하면 조명을 만드는 사람, 네. 또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많은데요. 네. 이 조명 디자이너는 어떤 것이다? 라고 좀 정의 내려주신다면요. 네. 조명 디자이너는 가장 많이 착각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요. 조명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조명 기구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조명 기구를 이용해서 공간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조명 기구 안에는 조명 기구도 있지만 시스템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명 기구와 시스템을 이용해서 공간에 생명력을 주거나 새로운 공간을 만들거나 해서 공간을 디자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실내, 실외를 막론하고 사실 조명이 없는 곳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활동 영역도 굉장히 넓으실 것 같아요. 네, 조명은요 4가지로 보통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축물의 실내와 실외가 있는데요. 실내는 인테리어 보통 조명이라고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인테리어 들어가셔서 느끼고 또는 이제 보시는 연출 조명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외는요. 보통 요새 많이 보시는 건물의 외관에 조명들이 있는 것을 실외 조명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거는 요새는 가장 유행하는 건 사실은 미디어 파사드라 그래서 건물에서 전광판을 단 것 같이 해서 작품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거나 굉장히 그 다이나믹하게 보이는 그런 요새 기법들을 좀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크리스마스 때 백화점 네. 장식 이런 거 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했는데요. 네. 네 번째 이벤트 조명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네 번째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벤트 조명은요. 그 보통 청계천에서 빛축제를 하신다거나 네, 아니면 뭐 이런 무대 조명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루미네이션이라고 보통 얘기들을 하는데요. 크리스마스 때 이제 반짝반짝 크리스마스 트리라든지 네. 이런 거를 이벤트 조명이라고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다른 또 세 번째 이제 네 번째를 먼저 설명드렸으니까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경관 조명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조경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아니면 교량 같은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경에는 공원 같은 경우인데요. 예를 들면 뭐 선유도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한강 시민공원이라든지 그쪽에도 조명이 들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가서 즐기기만 하시는데 사실은 조명이 연출이 잘 되어서 밤에 안전과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이제 한국에서 사랑받고 있는 한강 그 교량들의 네. 빛 연출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도시의 마스터 플랜이라 그래서요. 도시 전체를 디자인하는 건데요. 이
이 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규모도 크고 그다음에 그 디자이너의 사명감도 굉장히 많이 따르는 일이고 또한 감각도 굉장히 많이 따르는 일이고요. 왜냐하면 한 도시의 성격을 규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낸다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홍콩 아니면 뭐 리옹, 요코하마, 뭐 샹하이 이런 데를 보시면 가서 야경이 참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야경이 도시의 성격을 규정짓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도 그 마스터 플랜이라 그래서 도시 하나를 디자인하면서 야경을 디자인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또는 이제 서울에 또는 다른 도시의 성격을 어떻게 야경을 가지고 갈 것이냐라고 해서 마스터 플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한강 다리에 조명이 설치된 네. 거나 아니면 건물 외관에 네. 조명을 이용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 네. 이 본 적이 거의 최근 들어서인데요. 네, 네. 조명 디자이너가 자리 잡은 건 언제부터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약 한 15년 정도 그 전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은 거의 한 10년에서 12년 정도라고 이제 보통들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요, 뭐 서울시 전체 이제 마스터 플랜을 한 건데 2000년부터 저희가 2010년까지 거의 10년 동안 했고요. 네, 한 도시의 성격을 규정짓는 거다 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일이 오래되는 거고 또 신중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10년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숭례문, 네. 이제 화재 전에 숭례문, 그 다음에 이제 서울타워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쇼핑몰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압구정동의 모 백화점 외관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그냥 사람들이